저와 함께 해볼 솔리드 예제. 자, 준비해야 될 사항 확인해 봅니다. 자, 홈페이지 접속해 주시고요. 파트 디자인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줄. 자, 세 번째 아이콘인 제품을 확인합니다. 도면 한번 열어서 각 뷰별로 확인해 본 결과 노트란에 자, 노멀 티크니스가 2mm로 제품의 두께가 일정하게 2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경우는 자, 프레스폼이나 플라스틱 사출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프레스폼이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나 자,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걸로 확인해서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보시고 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 준비해 있고요. 파트 디자인에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센터 포인트에 중심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센터 포인트의 색깔과 모양 변경한 후에 그리고 지오메트릭 셋터, 레퍼런스, 데이터 그리고 파트 1은 PDG 페이지 두 번째가 되는데요. 예제 7번이 되겠습니다. 저장해서 동일한 폴더 위치에 저장합니다. 자, 먼저 지금 주어진 도면에 자, 여기 뷰를 우리가 위쪽에서 본 탑뷰 입장으로 보고 자, 섹션 AA와 섹션 BB의 단면도가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원점은 중심으로 보고 자, 위에서 본 탑뷰 입장에서 마스터 스케치를 가져가면서 또 상부 서피스 자, 곡면을 따라가고 있고요. 완성한 후에 드래프트 앵글 5도로 되어 있는 상황에 자, 사출 드래프트 앵글 분석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탑뷰로 먼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로 보이도록 해서 자, 레퍼런스 데이터에다가 먼저 주요 마스터 스케치부터 그려보는데요. 포지션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작업 평면은 XY 평면이 되겠고, 오리진 프로젝션 포인트로 정해준 센터 포인트 찍어줍니다. 스케치 작업 축은 수평축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수직축이 위쪽을 가리켜야 되니까 수압을 먼저 한번 체크하시고 리버스 V로 작업축을 정했습니다. 자, 보여지는 자, 여기 메인 뷰의 위에서 바라본 뷰를 자, 그려보는데 먼저 베이스 바디의 사각형 형상에 해당하는 형상을 직관적으로 하나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커브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커브의 스케일이 자 1500R입니다. 좀 꽤 크죠. 자, 그래서 서클 안에 3-point arc starting with limits라는 걸 더블 클릭해서 양쪽 잡아주시고 Shift 키 눌러서 양쪽 잡아주시고 자 R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점 두 개 잡아내시고 Shift 키 눌러서 아크 생성 역시 끝점 잡아내시고 Shift 키 눌러서 아크 생성. 자, 컨스트레인트로 자 아크의 각 점들이 세로축과 가로축에 떨어진 거리의 치수를 자 이렇게 뽑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왼쪽 뽑아내고 오른쪽도 V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H축에 대해서 V축에 대해서 자 아크의 양 끝점들에 대한 치수 구속을 기준축에 대해서 이렇게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 값을 정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 생성 아크가 구속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도면에서는 각 아크의 끝점들에 자, 요 상단에 해당하는 수평 치수 두 개가 표현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밑에 60과 78과 동일한 치수 정보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의 세로 H축과의 세로 치수, 그 다음에 세로선이 V축과의 가로 치수,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자, 모든 치수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 꼭지점 네 곳은 멀티 선택을 해서 도면에 주어진 R12라고 되어 있는 자, 요 코너 정보를 먼저 주고 3D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R 처리의 코너를 먼저 주지 않고 3D에서 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섹션 AA를 확인해 봤을 때, 자, 상단부에 6mm 일정하게, 컨스턴트하게, 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과, 그리고 메인 바디 측면과의 2mm, 자, 간격과의 챔퍼 형태의 면으로 상부를, 자,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작업에, 자, 6mm 일정하게 바닥에서 평행하게 자, 평행 이동한 패러렐 커브를 만들고 다시 그 커브를 상부 서피스에 투영을 하기 위한 작업을 와이어 프레임에서 진행을 자, 해도 되지만 과정 자체가 좀 길고 또 지금은 파트 디자인을 다루는 예제로 자, 거기에 이 R 처리 부분을 스케치에서 코너 작업으로 12라고 입력해서 자, 스케치에서 미리 코너를 돌려서 작업을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가도록 하는데요. 자, 치수는 48, 42. 자, 여기는 300. 자, 여기는 1500. 자, 하단에도 1500. 자, 좌측은 100, 250, 300, 250, 1500, 1500입니다. 42, 40, 42, 40, 60, 78입니다. 자, 60, 78. 자, 위쪽에도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과 78. 자, 사각형의 치수는 56, 50, 56, 50, 78, 100으로 가져갑니다. 78, 100. 자, 이렇게 이 에디트 멀티 컨스트레인츠를 이용하면 내가 정확한 치수 정보 값을 맞췄는 치수들에 대해서는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자, OK를 누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과 확인되는데요. 디멘전 치수 정리 한번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렬을 해주시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R값 치수 정보도 300, 250까지. 자, 됐죠? 3D로 나가서 자, 요 치수를 우리는 마스터 스케치라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이 스케치에 자, 메인 헤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 상부가 곡면의 서피스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섹션 AA 단면 쪽에서 바라본 자, 먼저 R430의 커브 생성을 한번 진행해 보는데 이번 탑 서피스를 구성하기 위한 커브는 스케치 작업에서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고 자, 세로로 절단을 해서 우측에서 좌측을 바라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 요 평면이 ZX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자, 원점 정해 주시고 자, 작업축은 스왑 한번 체크해 주시고 H가 리버스로 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터 스케치는 숨겨주시고 상부 서피스에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430짜리 커브가 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 끝점들이 기준 축에 대해서 각각 얼마 떨어져 있는지 끝점들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빼주시고 마지막에 R 값을 처리해 주시면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자, R 값은 430이고 자, 여기 35, 35 높이는 동일하네요. 35, 35, 43, 47, 43, 47. 자, 오케이 확인한 후에 역시 디멘전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화면에 주어져 있는 치수대로 자, 이 끝점에 대한 치수를 정의해서 커브를 생성해서 상부 서피스를 만들게 되면 자, 밑에 메인 스케치상의 이 안쪽에 메인 바디 형상의 프로파일이 자, 상부 서피스까지 제한되기 위해서 두께를 줄 때 설페이스가 자, 짧아서 헤드 두께의 리미트 작업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크기를 트림해서 자, 점이 아닌 커브를 찍어서 자, 위쪽 아래쪽으로 좀 연장을 해주시고 또 구속 조건을 ISO constrainted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요 치수 정의된 끝점에서 자, 양쪽 끝으로 한 여유 있게 한 15mm씩 길게 좌우측으로 연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 추가 연장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 작업의 스케치는 탑 서페이스. 자, 프로파일. 탑 서페이스의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마스터 스케치를 보이게 한 후에 자, 다시 탑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프로파일은 자, 메인 몸통의 자, 프로파일보다 훨씬 더 길게 베이스의 직각 사각형보다도 네, 여유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섹션 BB 자, 수평으로 잘랐을 때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본 자, 이뷰 섹션 뷰 BB 입장에서 700R 커브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바라본 자,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포지션드 스케치로 자, 평면은 YZ가 되고 프로젝션 포인트로 센터 포인트. 작업축이 V축만 리버스 작업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지금 그려지는 커브 프로파일과 동일하게 자, 양쪽 커브를 찍고 자, 치수를 정의하는데요. R값 그리고 요 끝점이 H축에 떨어진 거리 그리고 요 끝점이 V축에 떨어진 거리 그리고 좌측편에도 끝점이 V축에 떨어진 거리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치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자, R값 치수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구속이 안 되는 이유는 왼쪽 끝점이 H축하고 떨어진 거리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없는 대신 어떤 구속 조건을 우리가 잡아내실 수 있느냐 하면은 탑 서페이스의 구성 프로파일을 우리가 쇼에서 봤을 때 이 탑 프로파일 커브와 자, 가이드 커브라고 하는 섹션 BB의 R700 커브가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하면 여기 0점, 원점의 위치에 자, 이 높이에서 서로 교차되는 만나게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생성된 탑 서피스 프로파일에 오퍼레이션 툴바에 프로젝트 3D 엘리먼트 오른쪽 아이콘이죠. 인터섹트 3D 엘리먼트로 이 선택 3D 커브를 현재 들어와 있는 스케치 평면인 YZ 평면과의 교차되는 포인트점을 잡아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탑 서피스 프로파일 커브를 숨겨 보시게 되면 자, 요 점이 자, 투영이 됐는데요. 반드시 컨스트럭션 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컨스트레인트로 요 커브 자체가 여기 교차되는 포인트가 투영된
그 점과 코인시던스 일치구속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 커브 R 값이 700입니다. 자, 65, 81. 자, 여기가 65, 81이고 여기는 44가 됩니다. 자, 이렇게 치수 구속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이드 커브가 될 상부 서피스의 가이드 커브도 역시 마스터 스케치의 앞뒤로 자, 좀 길게 자, 여유있게 20mm씩 여유있게 길게 좀 생성을 해서 설페이스가 짧아서 솔리드 결과물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에러나지 않도록 가이드 커브 역시 길게 앞뒤로 빼주는 작업을 해 주시겠습니다. 20mm씩 여유있게 자, 앞뒤로 연장 작업을 스케치 작업에서 진행했습니다. 자, 요 커브는 이름을 화살표 위로 한 번만 눌러서 탑 서피스 프로파일을 호출하셔가 가이드 커브라고 자, 이름을 변경합니다. 자, 이제 탑 서피스의 프로파일 커브가 탑 서피스 구성 가이드 커브를 자, 따라가는 탑 서피스를 만드는 자, 준비 과정으로 GSD 작업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GSD 작업 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서페이스 툴바 세 번째 아이콘인 스윕으로 프로파일 타입은 두 번째 라인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라인 타입의 투 리미츠 기능으로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은 상부 서피스 형상은 프로파일 타입의 익스플리시트로 가는 거죠. 자, 라인 타입은 차후에 자, 여기 챔퍼 형태 모양의 6mm 옵셋된 자, 요 패러렐 작업의 커브와 요 커브를 연장할 때 자, 투 리미츠 라인 타입을 가시는 거고. 자, 지금은 익스플리시트로 with reference surface의 프로파일이 우리가 만든 탑 서피스 프로파일. 가이드 커브는 탑 서피스 가이드 커브로 프리뷰에 오케이 진행합니다. 자, 이제 스케치 두 개는 숨겨주시고 생성한 서피스 결과물을 탑 서페이스라고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자, 컬러도 그리고 투명도도 좀 조정한 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스터 스케치를 보이게 하신 후에 자, 이제 본격적인 솔리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오신 후에 자, 먼저 첫 번째 바디 하나 추가할게요. Alt IB로 바디의 이름은 메인 바디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바디의 패드 작업으로 오토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프로파일 들어가셔서 안쪽에 해당하는 마스터 스케치에 자, 이런의 프로파일을 찍어줍니다. 오케이 확인한 후에 First Limit은 Up to Surface로 자, 최근 생성한 탑 서피스를 찍어주시고요. 자, 프리뷰 결과 확인하시고 오케이 확인합니다. 자, 탑 서피스를 하이드 하신 후에 메인 바디의 컬러 변경한 후에 자, 다음 작업 드레스업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주어진 메인 바디에 자, 여기에 점선의 커브로 지금 결과물을 만든 상황에 자, 베이스 바디와 여기 보시면 좀 더 큰 자, 일정하게 올라운드 돌아가면서 조금 더 큰 바운더리 경계가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는 구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 경계선이 하나만 보일 뿐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구배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구배가 위쪽 상부면에서 유출을 엘리먼트로 바닥으로 자, 구배의 앵글각이 커진 상황이라면 자, 이 중간에 보여지는 베이스 형상과의 자, 중간에 이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리드 상부면에서 출발해가 바닥으로 드래프트 구배가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코너 R을 또 참조했을 때 R이 자, 우리가 처음에 생성한 R 스케치 내의 12R보다
바깥쪽에 돌아가는 코너 R이 좀 더 크죠. 그러면서 R 정보값이 없다는 것은 자, 이 스케치상에서 코너 R 들어간 이 12R조차도 9배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 R 크기가 좀 더 크게 보여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드래프트 9배를 들어가는데요. 기본 앵글 각도 5도입니다. 측면 중요한 게 바로 뉴트럴 엘리먼트에서 노 셀렉션의 상부면을 찍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부면이 곡면이다 보니까 자, 풀링 디렉션 당겨지는 방향은 자, 평면을 정해 주시는 게 자,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뷰 한번 눌러 보시고 바닥에서 자,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자, 두께가 이렇게 커지면서 자, 바닥까지 이렇게 살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여지시죠, 그죠? 자, 이렇게 메인 바디 만드신 후에 또 상부 모서리 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 2mm 깊이로 해서 또 6mm 일정하게 안쪽으로 자, 해서 그 커브를 직선 형태로 상부 모서리 엣지를 챔퍼 형태로 따냈습니다. 스플리트로 잘라낸 부분인데 자, 그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기 위해서 자, 먼저 탑 서피스를 2mm 자, 이거는 바닥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옵셋 작업이 아닌 트랜슬레이트로 거리 변환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옵셋과 트랜슬레이트 작업 여러분들 좀 잘 비교하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옵셋보다는 트랜슬레이트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부 곡면이 지금처럼 완만한 서피스가 아니라 굉장히 만약에 R값이 작은 볼록한 형상의 면이라면 그 볼록한 형상의 면이 옵셋이 되어버리면 이 각각의 올라운드로 돌아가는 부분에 이 옵셋된 거리값이 도면처럼 Z축 방향 직선으로 2mm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게 옵셋은 적당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Z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정하게 2mm를 다 유지하게끔 올라운드 진행하려면 탑 서피스를 제가 GSD 작업에서 오퍼레이션의 트랜슬레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Z축으로 2mm를 아예 서피스를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토록 합니다. 디렉션은 마이너스 Z축으로 가야 되니까 XY 평면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 값은 9를 마이너스로 2mm를 자, 입력해서 트랜슬레이트 된 자, 여기 탑 서페이스를 옵셋 볼 마이너스 2mm 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페이스의 색깔과 투명도도 좀 조정을 해주시고 자, 이 서페이스에 지금 투영돼야 되는 커브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요. 자, 일단 바운더리 경계선이 6mm 일정하게 바닥상에서 예, 바닥상에서 안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 패러렐 작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러렐 작업으로 마스터 스케치에서 내가 안쪽 커브만 단독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커브에서 러닝 커맨드 기능으로 바운더리나 익스트랙트를 잡아내실 수 있지만 직접 오퍼레이션의 익스트랙트로 마스터 스케치를 보이게 해서 자, 안쪽의 커브를 노 프로퍼게이션이 아닌 포인트 프로퍼게이션으로 자, 먼저 커브를 추출합니다. 자, 추출했으면 마스터 스케치는 필요가 없을 테고요. 추출했는 커브를 패러렐 작업으로 자, 마이너스 6mm 화살표가 안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6mm로 추가로 서포트도 XY 평면으로 정확하게 한번 정해주고 보도록 합니다. 자, 6mm 여기 보시면 진행되는 화살표 방향이 빨간색 방향으로 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플러스 6mm로 진행했습니다. 자, 패러렐 커브가 바로
extract, extract parallel. (6mm라고) 이름을 자 정했습니다. extract parallel 6mm. 그러면 자 이제 translate surface는 좀 숨겨주시고 extract curve도 이제 필요가 없죠. 지금 패러렐 된 이 커브 자체가 자 이제는 프로젝션 됩니다. 타입은 방향을 정해주는 걸로 해서 바닥의 커브가 서포트는 상부 서피스에 방향이 Z축으로 가야 되니까 노멀한 XY 평면을 찍어줍니다.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상부 서피스에 자 투영된 6mm 일정하게 자 상부 서피스에 커브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커브와 함께 이제 상부 서피스는 숨기고 다시 트랜슬레이트 된 서피스를 쇼한 상황에서 자, 지금 역시 GSD에서 와이어프레임의 extrac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intersection이죠.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요. operation extract가 아니라 와이어프레임의 intersection으로 트랜슬레이트 된 커브와 메인 바디 간에 인터섹션 커브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상에 이렇게 두 개의 커브가 자, 만들어졌는데요. 이 두 개의 커브가 각각 바로 이제 스플리트 서피스의 스플리트 서피스의 가이드 커브 첫 번째 게 되겠죠. 자, 스플리트 서피스의 안내 곡선 첫 번째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화살표 위로 한 번만 누르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이드 커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커브를 이제 서페이스 툴바의 세 번째 스윕 기능에 자, 좀 전에 제가 요 라인의 투 리미트라고 상부 서피스 만들 때 맞춰져 있었던 설정의 투 리미트로 가이드 커브 1번이라고 하는 자, 옵셋 되어서 프로젝트 된 커브 그 다음에 인터섹션 된 커브 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스파인은 처음에 찍은 작은 커브에 해당하는 것을 자, 스파인 커브로 디폴트로 가져가 주시고 추가로 2mm씩 좀 길게 가이드 커브 1번 쪽으로도 2mm, 2번 쪽으로도 2mm 충분히 크게 해서 솔리드를 잘라 낼 겁니다. 프리뷰해서 워닝 창은 자, 무시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생성된 스윕 서피스가 바로 스플리트 서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브 경계에 선 두 개는 숨겨주시고 지금 이 스플리트 서피스로 메인 바디를 한번 잘라보는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자, 그러면 다시 파트 디자인으로 가셔가지고 자, 서페이스 베이스드 피처의 스플리트 작업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밑줄이 레퍼런스 데이터에 꺼져 있기 때문에 메인 바디로 작업 위치를 옮겨 보도록 하면 이제 자 스플리트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스플리트 서피스로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자 자르는 작업이 가능할지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스플리트 자른다라는 작업을 들어가는 순간 지금 레퍼런스 데이터에 만들었던 서페이스 관련 커브와 서페이스가 빨갛게 바뀌면서 자 여기서 자를 경계의 서피스를 자 찍는 순간 자 확대를 해서 서피스를 찍는 순간 남겨질 방향의 화살표는 솔리드가 남겨질 방향은 아래쪽이죠. 자 오케이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업데이트 에러. 자 동그라미 바탕색의 X라는 부분은 절대로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피처가 involved in update cycle이라고 자 무슨 의미냐면요. 메인 바디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패러렐
이거를 이용해서 translate 된 서피스를 이용해서 메인 바디와의 인터섹션 되는 커브 경계를 만들었단 말이죠. 인터섹션 되는 커브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자식이 만들어진 커브가 되는데요. 이 인터섹션 되는 커브로 또 스플리트 서피스를 만든 상황이죠. 그러면 이 스플리트 서피스도 메인 바디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자식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근데 자식이 다시 부모격인 메인 바디를 잘라서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 형상 자체가 변형이 되다 보니까 자, 자식이 부모를 불효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feature involved in update cycle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절대로 카티아 V5 작업에서 피해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스플리트 서피스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제가 확인하는데요. 자, 스플리트 서피스가 투영했는 커브,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인터섹션에 있는 커브.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인터섹션에 있는 커브를 부모를 확인했을 때 메인 바디가 부모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스플리트 서피스가 만들어진 게 이 메인 바디를 이용해서 인터섹션 결과물이 만들어졌고, 인터섹션 결과물로 스플리트 서피스를 만든 상황에서 이걸 다시 메인 바디를 자른다라고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링크가 다시 걸리죠. 루프 형태로. 루프 형태로 다시 걸리게 되면은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을 업데이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조를 깨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바디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추가의 바디를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름을 메인 바디라고 이름을 동일하게 맞췄지만 여기 추가된 바디에다가 이 메인 바디를 어셈블리를 해서 하위에 이렇게 그럼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라고 이름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 그럼 메인 바디가 오퍼레이션 바디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플리트 서피스의 부모 자식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인터섹션 메인 바디. 메인 바디를 더블 클릭해도 그 상위 부모격이 지금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 메인 바디를 이제 스플리트로 자르셔도 그 메인 바디 오퍼레이션 입장에서 서피스로 이 메인 바디를 자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높은 바디를 만들어 주셔가 그 안에 연산을 취하고 이제 스플리트 서피스로 아래쪽을 남겨지는 걸로 잘라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를 우리가 작업 진행 중에 서피스로 스플리트나 다른 추가 작업으로 자르실 때 업데이트 사이클, this feature involved in update cycle이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는 이런 식의 팁 작업으로 추가의 바디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로 몸통 결과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직각사각형의 베이스 바디 만드는 거 진행합니다. 그거는 이미 만들어진 메인 바디를 복사해서 파트 넘버에다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름을 우리는 베이스 바디로 변경을 해서 헤드를 더블 클릭한 다음 컴플렉스에서 오토 프로파일로 기존 거는 삭제해 주시고 마스터 스케치에 사각형의 프로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요거는 업투 서피스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두께가 2mm만 주어지는 걸로 그리고 드래프트 굽에도 필렛을 먼저 주고 작업을 해주는 걸로 작업 프로세스를 정하기 위해서 패드를 디파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엣지 필렛 들어가셔서 커브는 다 안 보이도록 숨겨주시고
저 뒤쪽에 회전을 하지 않고 엣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서리, 자, 요 모서리를 세로 모서리가 되겠죠. 이렇게 찍어주는 거. 자, 여기 베이스 바디의 내 모서리의 R은 10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디스플레이를 쉐이딩 위드 엣지 두 번째로 맞추시고 드래프트 구배를 풀어줍니다. 측면 쪽을 정해주시고 자, 뉴트럴 엘리먼트는 자,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를 잠시 숨기고 자, 정해져 있는 윗면이 아니라 아래쪽 면을 한번 정의해 봅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눌러서 자, 위로 올라가면서 측면이 깎이는 걸로 해서 오케이 결과 들어가면 자, 작업이 풀렸고요. 자, 이 베이스 바디의 칼라 자, 변경하겠습니다. 자,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와 베이스 바디 자,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도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까지가 바로 남겨지게 될 캐비티 쪽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Alt IB 자,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 바디 이름이 캐비티 바디라고 이름을 변경해서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와 베이스 바디를 멀티 셀렉션해서 오퍼레이션 연산을 캐비티 바디 쪽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이 캐비티 바디를 활용해서 안에 빠지게 될 코어, 자, 코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캐비티 바디를 전체를 복사하게 되면 베이스 바디까지가 딸려오게 되는데요. 자, 제가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라는 요 바디를 복사를 해서 파트 넘버에다가 스페셜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은 제품의 노멀 티크니스가 2T로 자, 2T로 간격이 일정하게 코어 쪽에 작업이 캐비티와 2T를 유지하니까 자, all as result with link 작업으로 일단 먼저 한번 붙인 다음에 자, 요거는 메인 코어 바디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코어 바디 캐비티 바디 잠시 숨겨주시고 메인 코어 바디는 자, 티크니스로 상부와 자, 측면 부분과 그리고 스플리트 되어진 이 모서리 부분, 이 세 부분이 모두 마이너스 2mm의 두께가 들어가는 걸로 줄어지는 걸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캐비티 바디를 쇼해 보시면 자, 밑에서 보시게 되면 메인 코어 바디가 지금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자, 캐비티 입장에서 상부에 다시 한 번 더 6mm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 요 부분의 엣지로 자, 상부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한 번 더 진행하기 위해서 자, 요 메인 바디를 복사를 한번 진행해서 파트 넘버에 한번 붙여봅니다. 자, 요 작업은 바디 이름을 메인 포켓, 메인 포켓 바디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헤드를 더블 클릭해서 자, 프로파일 스케치를 와이어프레임 쪽에 자, 6mm 평행 이동했는 바닥에 있는 패러렐 1이라는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찍어 주시게 되면 자, 상부 서피스까지 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 드래프트 9배 확인해 보는데요. 캐비티 바디 수정해 숨겨 주시고 자, 9배는 수정 들어가셔서 메인 코어 바디도 하이드 하신 후에 자, 9배가 들어가는 측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찍어 주시면 나머지는 디폴트로 그대로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 포켓 바디는 이제 메인 코어 바디와 함께 자, 코어 바디 쪽으로 더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Alt IB로
자, 바디 이름을 자, 메인 코어 바디라고 그냥 자, 직접적으로 코어 바디. 자, 이제 메인 코어와 메인 포켓 바디 두 개를 추가 생성한 코어 바디 쪽으로 어셈블리 자, 연산을 취해 줍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어 쪽에 빠지게 되는 측면에 자, 요치수 형상으로 바닥 쪽에서 자,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자, 그 작업은 솔리드가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자, 위쪽에 탑뷰 입장에서 스케치가 그려집니다. 자, 이 작업은 바디를 새로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사이드 포켓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자, 사이드 포켓 바디의 포지션드 스케치는 YZ 평면에서 센터 포인트 V축이 리버스 되는 상황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H축의 일치를 그런 상황에서 자, 코어 바디를 잠시 숨기고 V축에서 왼쪽 선의 자, 길이 V축에서 오른쪽 선의 길이와 함께 H축에서 요 높이 40, 60에 1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40, 60, 15. 자, 요 스케치가 패드 작업으로 두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지금 이게 빠져줄 위치는요. 베이스 바디의 56과 50까지 빠지면 되니까 마스터 스케치 치수를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방향으로 메인 자, 첫 번째 길이는 마스터 스케치를 한번 찍어 주시고 여기 제일 가장 큰 56mm 치수까지 모아 버튼의 세컨드 입장 에디트 포뮬라로 마스터 스케치를 먼저 찍으시고 이쪽은 가장 큰 치수가 5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해서 결과물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작업에서는 드래프트 구배가 이면과 이면에 대해서 구배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뉴트럴 엘리먼트는 바닥으로 정해줘서 리뷰 측면이 깎이는 형태로 자, 그래서 이쪽 엣지 모서리 두 개가 유갈로 필렛이 들어가 줍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코어 바디 쪽에 사이드 포켓이 이제 어셈블리 들어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캐비티 바디도 보이게 해서 이제 파트 바디를 디파인 정의해 주신 다음 캐비티 바디는 파트 바디 쪽으로 더해 주시면 되고요. 코어 바디는 제거되어지는 작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물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지금 이 결과물을 우리는 드래프트 분석을 진행해서 자, 이 사출 아이템이 금형에서 이 제품화되기 위해서 빠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자, 그 금형 드래프트 앵글을 한번 분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SD의 트리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기 탑 서피스부터 스플리트 서피스까지는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해서 Surface Body라고 이름을 추가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정리가 될 듯 하고요. 완성된 결과물을 드래프트 앵글 분석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상태를 다섯 번째 쉐이딩 위드 머티리얼 상태로 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아래쪽 드래프트 어널리시스라는 아이콘을 선택한 뒤에 주어진 작업창에서 자, 칼라를 정의하는 창에 자, 0도의 위쪽에 앵글 자체를 지금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드래프트 9배는 최소 5도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분석 기준이 5도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은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9도로
자, 분석 기준을 정하시고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자, 디스플레이는 세 번째 아이콘인 No Highlight Representation과 No Light Effect는 선택된 상황에서 자, 디렉션 방향이 반대로 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캐비티 쪽이 반드시 초록색이다. 코어 쪽이 반드시 파란색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리버스 디렉션 눌러서 그 컬러는 서로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문제는 초록색으로 나와줘야 되는 코어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파란색이 보인다든지 또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초록색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 빠질 수 없는 반대의 컬러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빨간색 부분은 자, 여기에 컬러는 아니지만 빨간색 컬러는 또 기준 컬러 앵글 각도 정해준 기준 앵글보다는 작다 보니까 빠지는데 좀 문제시 될 수 있다라는 자,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 한번 진행하고 드래프트 분석 작업도 해 봤습니다.